우리 공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살았던 고정관념, 아주 굵직한, 크게 솟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시간 개념이라든가. 그걸 깨는 게 가장 큰 거를 깨부수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생각. 이 생각의 정체.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건데 필요한 게 생각이기도 한데 이 생각 때문에 다 자기 삶을 막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생각이 또한 나를 망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생각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지요. 뭐. 아니요. 네. 생각의 정체는 너무너무나 쉽고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네, 그걸 알기까지는 생각은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놨고 시간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시간을 깬다. 어떻게 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간의 그 관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깬다는 거죠. 제 얘기는. 자, 뭐든지 잘못됐다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뭐 어떤 관념도 잘못됐다라고 규정하지는 말고 단지 하여튼 뭐든지 어떤 거든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함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규정함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시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이 됐으면 그것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뭔가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작용이 일어날 때 또다시 규정만 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만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을 깨는 겁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죠. 사실은 얽매여 있어서 이제 재윤님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사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에 얽매여 있는 거죠. 맨날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뭡니까? 맨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좋으니 싫으니 이래야 되니 안 돼야 되니라고 지금 이 순간을 맨날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왜 이렇다 저렇다고 규정을 하죠?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그대로 받아들여야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맨날 어떤 사람을 보고 과거에 어땠는데 라고 과거를 항상 가지고 그러죠. 아니 생각도 하루에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올 때 마음이 다른데 하물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람인 게 뭐예요? 결국에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마음 들고 저런 마음 들고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이런 행동인데 이게 고정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자꾸 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매도를 해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다라고 가지고 그 사람 지금 이 사람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란 것이 맨날 사람이란 것이 따로 뭐예요? 사람이란 것이 사실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인 거죠. 어제 서울법회에서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1년이면은 이 세포가 완전히 한 98%가 바뀌어 버린대요. 그럼 1년이면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1년에 98%가 바뀐다 이 말은 사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다 경험하고 있죠. 생각은 스스로 경험하고 있죠. 생각은 몸은 1년이 걸리지만은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아니 마음은 수시로 그냥 바뀌죠. 세상에 마음이 안 바뀌는 마음이 있던가요? 마음이 안 바뀌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어디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 저녁에 일어나는 마음, 여기 올 때 마음, 여기서 마음, 갈 때 마음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바뀌는 것을 왜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어땠다라고 지금 이것을 그렇니 안 그렇니 좋니 싫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왜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해 버리냐고요. 이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경험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과거란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도라는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오로지 경험되는 그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도죠.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대로를 평가, 판단, 규정, 단정함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점검할 때. 그러니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과거의 경험 가지고 평가하거나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상태, 이것이 도인 거예요. 이러니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시간의 구속을 깨는 그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깨요 물었죠? 바로 도로서 깨진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맨날 그래요. 항상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항상 재단을 해요. 또 과거를 가지고도 판단하지만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서 지금 이 순간이 항상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죠? 그러니 만족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경험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맨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미래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 만족되니 안 되니 훌륭하니 안 하니 라고 하지 않고 과거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지 않는, 또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돼야 되니 저렇게 돼야 되니라고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미래에 어떻게 될 걸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걸 가지고 항상 이 순간이 저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이 순간이 항상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인 상태죠. 그래서 바로 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맨날 규정하고 단정하고 미래를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고 이름으로써 우리는 항상 불만인 상태, 불만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란 뭐냐? 바로 그러한 시간에 얽매여 있는, 시간 관점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을 깨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 판단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 이것이 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니까 바로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누구나 불만이 없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맨날 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시작했다 나중에 하면 똑같아져요. 맨날 싸우면 끝은 비슷하게 끝나요, 항상. 그러면 맨날 과거가 어땠니 저땠니 옛날에도 그랬는데 저땠니 이제 참고 참았던 과거가 다 매번 다 나와요, 매번. 응? 그러니까 반성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도 끌려다니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참회니 반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좋지, 사실 그것 또한 지금 이 순간을 또는 과거의 시점을 단죄하고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니 반성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듣기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삶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좋으니 싫으나 규정함이 없이
그것 또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불편이 없는 거고, 이 순간 불편이 없는 그것이 사실은 매 순간 불편 없고, 매 순간 불편 없고, 매 순간 불편 없으면 이게 전체의 삶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 맨날, 그러다면은 이제 참여하고 하는 것은 사실 돌이켜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뭐 반성을 몇 번이나 했는가? 한 평생을 반성하고 살아야 될걸요? 네? 사실, 해결된 것도 없고. 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성당회를 제가 다니다가 성당회를 제가 안 가는 이유가 맨날 일요일 가면 맨날 참여하고 반성하고 또 돌아가서 일주일간 또 그렇게 죄짓고 살고 또 가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성당에만 들어가면 착한 사람이 되고 이게 싫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맨날 자기 자신이 불만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 같은데도 자기 자신은 맨날 그래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그것이 사실은 삶의 불편함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맨날 삶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삶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로서 불편이 해소되게 되는 거니까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 규정하거나 단정함 이것이 반성, 평가, 참회 이런 것도 규정하고 단정함이고 이런 것인 거예요. 평가, 판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인 거예요. 무지란 것은 뭐예요? 이치를 모름인데 사실은 화가 나는 것, 화가 일어나는 것은 화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화가 해소되는 작용인 거예요. 해소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되는 건데 이걸 나쁘다라고 그러면 되나요? 이게 나쁜 건가요?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해소되는 거면 좋다라고 그래야지 나쁘다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화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만큼 이제 화가 해소되는 화가 없어지는 건데 일어나는 화가 그냥 없어지면 그만큼 화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소되는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해소되는 화는 반드시 화의 형태로 드러나서 방해받지 않고 없어지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화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도 그런 거예요.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미심쩍은 바가 없으면은 조금 더 끄림칙한 점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끄림칙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그냥 똥 싸고 똥 안 닦은 그런 상황처럼 되면은 자꾸 그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란 그래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또한 바로 그런 상황이 해소되기 위한 그런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맨날 번뇌, 망상이라고 그러지만 번뇌, 망상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어디를 갔는데 그 화를 자꾸 억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잠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폭발시켜서 오히려 그거를 화를 뽑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폭발시켜서? 네. 네. 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거를 억압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문득문득 해소되지 않은 게 이제 다른 그 커서도 어떤 상대방한테 그런 식으로 좀 화를 내게 되고 이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돌아가서 그 화를 발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련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어, 그런 거는 지금 이제 해소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화가 더 커지던데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야 맞죠. 이론적으로야 결국에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자꾸만 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의 원인, 해소되지 않는 화의 원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소가 되게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작용하는 이 화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전의 삶의 모든 경험, 기억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이런 몸의 형태로 드러난 이 순간뿐만 아니라 가령 기억되지 않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의식은 무의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의식과 무의식은 기억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일 뿐이지 똑같은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모든 것이 경험인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즉 해소되는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특정 어떠한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건 몇 가지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런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두 다 작용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해소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 또한 뭔가 규정하고 단정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단정함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또 옳고 옳지 못한 것이 있게 돼서 그 단정함이 새로운 또 불편이 일어날 수 있는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해소하는 그 자체가 또 새로운 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 티나칸 스님이 한 말씀 중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뭐 그 착하고 뭐 자비스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감정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질투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런 씨앗들이 있는데 그 좋은 거에 자꾸 물을 주고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그 과사님 말씀이랑 그게 보면 그렇게 단정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참 그게 아닌데 스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다. 그런데 물을 자꾸 줘서 그 싹을 트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그런데 이제 물 줘서 이렇게 해야 될 싹이 어떤 싹이고 물을 안 줘서 말라 죽여야 될 싹은 어떤 싹인지 알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자, 이 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런 거 말려 죽이거나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이 없긴 했죠.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감동스럽게 듣고서 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네. 이게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훌륭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도 관념이지.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은 도다라고 말씀하셨지. 뭐 좋은 싹을 어떻게 하고 나쁜 싹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되는 어떤 거라도 다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도다, 고진멸도다.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사람
모습만큼, 사람 숫자만큼 다양하고, 또 한 사람이 경험되는 것도 다양한 괴로움이 경험되지만은 그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지는 고가 멸해지는 방법은 도다. 도는 딱 한 가지. 중도, 팔정도. 도가 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렇게 가령 어떤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되는 그 부분은 예를 들면은 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같은 어떤 괴로움을 받았던 그 트라우마 그렇게 해서 또는 남편과 살아오면서 발생한 어떤 트라우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떤 EBS나 보면은 뭐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 기억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것도 그 순간 남편의 어떤 행동, 말과 행동 때문에 트라우마가 되는 것도 남편의 말과 행동, 똑같은 남편의 말과 행동 같은 걸 경험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불편하게 괴로운 걸로 경험되는 거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과거에 그런 해소되지 않는 경험 더하기 새로운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 경험이 더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에 꼭 그때 그것이 생겼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래도 트라우마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과 행동이 들어와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경험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박 대통령 정치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천차만별인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순간 이전의 경험 때문에 그것을 안 좋은 거라고 규정이 되고 그래서 화와 짜증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도가 아니어서 억누르고 참으려고 함으로 해서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트라우마는 그 이전에 경험이 없다면 트라우마가 안 됐을 텐데 그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도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트라우마 이거 없앤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거 해소됐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전까지 다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 또 그와 유사한 경험이 일어나면 또 트라우마가 될 건데 이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심리학적이나 그런 쪽에서 그런 것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소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해결된다고 한다면 문제도 없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그 하나가 해결돼도 또 새로운 경험의 순간이 되면은 그 이전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또 트라우마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과거를 갖다가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거는 반드시 조건이 돼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경험되게 돼 있어요. 경험되는 그 순간에 도의 상태면은 해소되지 않는 것은 해소되는 거고 새로운 원인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원인은 만들어지지 않고 해소는 되고 하니까 점점 화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경험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치를 몰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도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안다면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그 순간 점심을 식사를 하던 것만 마무리를 하고 하죠. 자, 결국에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바로 시간을 깬다는 것도 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도 화와 작용하는 것도 이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또한 화가 해소되는 것이 생각도 해소되는 것이니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듯이 똑같은 이치로서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경험될 뿐이면은 생각이 바로 그런 원인이 있고 조건이 돼서 스스로 작용하는 것일 뿐이니 생각 또한 자연현상이고 화 또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것이면은 어떤 생각이 작용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는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습관인데 만들어내는 습관인데 습관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위기 의식을 느낀다거나 뭔가 해가 별로 안 좋은 뭐가 딱 닥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전체를 그냥 이렇게 그림 도화지 속의 그림처럼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탁 하면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또 관념이 생겨가지고 거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저만의 그 독특한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전체 속에 그냥 한 요소 그렇게 도화지 속에 하나의 색깔 예, 그냥 어떤 한 요소, 예,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도화지 속에 펼쳐지는데, 그냥 그 속에 그냥, 그러니까 내 어떤 이런 위기 의식이라는 이것도 그거의 한 부분, 하나의 요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그건 일시적인 방법이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사실 어떤 이기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예를 들면은 차 사고가 확 나는 그 순간 사실 하고 경험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런 순간도 있고 뭔가 이기의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 위험이 닥치는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나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점점 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가 돼가요. 점점 경험되는 그대로가 돼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내려오면 보이는 것이 그냥 이대로. 제가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아직 초보가 돼가지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이 앞에 포크레인 앞에 유리가 다 깨졌어요. 근데 이게 강화 유리가 돼서 우수수 떨어지지는 않고 다행히 그래서 그쳤는데 나무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큰 나무가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맞아서 이게 박살 날 수 있는 이것까지도 박살 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마치 포크레인 그 이가 유리가 깨지고 강화 유리가 깨지고 거기서 이제 멈춰서 이까지는 깨지지 않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괴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인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두렵다 공포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 딱 끝나면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건 그죠? 생각은 떠오르잖아요. 아 이거 내가 죽을 뻔했네라든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자, 이제 나라는 관념이 생기면서 거기가 고통이고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고 그런데 어떤 이기의 순간에도 점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물론 다음에 생각이 나면 생각도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점점 가령 그 어떤 이 사고가 나는 그런 순간에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점점 그렇게 삶이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삶의 규정 단정 평가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되면은 삶이란 두려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뻔히 이게 보여요. 오는 것이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아도 이게 그냥 경험되는 이런 상태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가 점점 이제 그런 삶이 돼 가면은 죽는 순간에도 잠이 이렇게 경험된다라고 하듯이 졸림이 경험되듯이 죽음이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 것이 뿐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기나 어떠한 위험이라는 것도. 심지어는 생각의 경험도 그와 똑같아요. 생각의 경험도 사실은 생각을 생각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이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의 내용은 점점 그 순간에는 분명하지 않아요. 점점 경험되는 생각의 내용은 지금은 생각의 내용이 뚜렷이 알아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점점 생각의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알아진다는 경험 자체가 되면 생각의 내용에는 점점 관심이 없게 돼요. 분명하지 않아요. 생각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에 그것이 기억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어땠었는데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는 생각이 또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경험되는 그 순간에는 생각이 뚜렷하지가 않게 돼요. 점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든 저런 생각이 들든 사실은 민감하지 않게 돼가요. 이렇게 어떤 위기에 대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어떤 이런 이미지라든가 어떤 그렇게 되는 그 방법은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그냥 경험되는 삶이면 됐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이제 저절로 그렇게 저도 또 되니까 아, 참 예. 그러고 있구나. 자, 그냥 그렇고 있구나라고 하면 돼요. 어쨌든 모든 것은 도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억지로 부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모든 어떠한 괴로움도 다 도로서 해결된다고 그러셨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싹은 키워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함이 나중에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틱나란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틱나란 스님이 내면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는 해소되지 않는 그때의 기억이 꼭 아직 어린애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불만족의 상태의 어린애가 있는 것처럼 해서 틱나란 스님이 자꾸 내면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면아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경험이 자꾸 떠오르는 또 실체처럼 경험이 되는 거죠.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면아이라고 이름하는데 그렇게 경험되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누르려고 하지 마라.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간섭하지도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긍정한다라고 하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인 거지. 가령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 판단하지 말고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 북도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선업도 업이다라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선업도 업이다 이런 말은 선업도 업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괴로움의 원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 훌륭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북돋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왜 그러냐? 보시한다고 절에다가 이만큼 보시를 하면은 그것이 큰 공덕이 된다고 그럴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양무제한테 양무제가 나는 이 나라에 절도 많이 짓고 불경도 간행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그렇게 훌륭하려고 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산다면 그 욕심만큼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니 그런 원인이 될 뿐이지 그건 공덕이 아니다. 그러니 훌륭하려고 하는 것은 훌륭하려고 대부분의 우리가 선업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잘났다라고 응? 훌륭하려고 사실은 욕심을 키우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 절에 가면은 보시 많이 하면 공덕이 크다라고. 그러면 욕심만 절로 키워서 그러니까 절에다가 큰 이름 써붙여주고 거기서 그만큼 그 사람의 자만심을 키워주고 우월심을 키워주고 결국 그것을 축적시키려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절에서 그것을 선업이라고 그러죠. 그건 선업이 아니라 선업도 업으로서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결국에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치를 모르는, 괴로움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선업이니 아님이라고 하는 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있는 거고, 이것이 있다면 바로 삶이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걸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경험되는 것을 규정, 단정, 평가하지 말라. 그냥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상태를 팅다란 스님은 그렇게 설명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러라고 하셨다면은 그건 팅다란 스님이 이치를 모르셔서 그런 거고, 단지 표현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배고프시죠?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